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04쪽 반도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반도체 단원을 배우기 앞서서 앞에서 배웠던 에너지띠 이론, 원자의 스펙트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고 그 다음에 EBS 문제도 풀고 하는 그런 복습 잘 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한번 배워봅시다. 반도체는 영어로 여러분들 잘 알 수도 있는데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이제 얘가 도체죠. 근데 반도체니까 이렇게 세미라는 말이 붙습니다.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하여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음을 다이오드를 이용하여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이오드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중요한 말은 그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우선 여러분들 그 원자과 전자라는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입니다.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서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원자과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는 다릅니다. 명백히 달라요. 자, 최외곽 전자라는 것은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자, 거의 같은데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있기만 하면 최외곽 전자이고 화학 결합에 관여를 해야지만 원자과 전자예요. 그래서 18쪽 원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헬륨이나 또는 그러니까 헬륨을 제외한 18쪽 원소는 최외곽 전자의 수는 8개 이지만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수는 0개입니다. 헬륨은 최외곽 전자 수는 2개, 원자과 전자의 수는 0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화학과 좀 관련이 있지만 어찌됐건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는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과서 104쪽입니다. 반도체 물질이 불순물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갖는 경우 이를 고유 반도체, 자, 혹은 같은 말로 진성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또는 또 같은 말로 순수 반도체라고도 해요.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 진성 반도체, 반도체 다 같은 말입니다. 대표적 고유 반도체인 규소 결정은 자, 여러분들 규소는 14족이에요. 그림과 같이 원자과 전자쌍이 4쌍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공유결합이라는 말 잘 봅시다. 비금속 원자끼리 결합하여서 화합물을 만들 때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규소는 14족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의 수가 4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뭐 옥텟 규칙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좀 더 쉽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면 안정적이잖아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배치를 갖는다라는 것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8개라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의 수가 4개인 규소가 8개의 원자과 전자 수가 되려면 이웃한 4개의 규소로부터 전자를 하나씩 공유받으면 중간에 있는 이 규소 원자는 하나씩 공유받았으니까 원자과 전자의 수가 8개가 되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안정하잖아요. 안정하다는 것은, 자, 안정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하다는 것은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올 리가 없어요. 왜? 지금으로 안정하니까. 그 말은 전자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고, 전자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 없다는 거니까 이 말은 바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규소와 같은 순수한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신호를 흘려야 되는데, 신호를 흘린다라는 것은 전류를 흐르는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자가 움직이려면 안정적이어서는 너무 안정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별표, 여기에 약간의 불순물을 넣으면 전류가 잘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불순물을 넣은 반도체를 우리는 비고유 반도체라고도 하고요. 또는 비고유 반도체, 그렇습니다. 불순물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띠 이론에 따르면, 자, 별표, 도핑은 띠 간격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삽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핑에 대한 에너지 띠 이론 관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도핑을. 자,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반도체 전도성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봅시다. 비고유 반도체의 불순물 농도는 고유 반도체 자체의 전자와 양극 농도의 수백에서 수십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유 반도체 자체의 전자와 양공, 이거의 수백에서 수십만 배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따라서 불순물에 의해 추가된 양공이나 전자가 바로 전기 전도성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순물 반도체의 비고유 반도체의 전기 전도의 주요 요인은 바로 불순물에 의해 추가된 양공과 전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해볼 텐데요. 정량, 정성 같이 섞어서 그 도핑 밀도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도핑 밀도인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자, 도핑 밀도는 대략 10의 13제곱에서 10의 19제곱계예요. 밀도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곱 센티미터당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다른, 그러니까 13족, 아래쪽에서는 15족입니다. 이러한 불순물을 1세제곱 센티미터당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도 해봅시다. 규소의 원자 간 거리가요. 규소의 그 원자 간 거리가 여러분 대략 2옹스트롱입니다. 그 2옹스트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1옹스트롱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꿔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센티미터예요. 이 말은 5분의 1 좀 그런가요? 0.2니까 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0.2니까 그죠? 하나 주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바꾸어 보면은 이 의미가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1cm당
5 곱하기 이거 역수로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역수를 취하면 1cm당 5 곱하기 10의 7제곱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길이, 그러니까 1cm에 이만큼 있는 거니까 1세제곱cm로 치면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125 곱하기 5 곱하기 10의 73 21승계잖아요. 이거는 1.25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략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순물을 얼마나 섞느냐라는 건데 아보가드로 넘버의 차수만큼 있는 규소에다가 이만큼의 불순물을 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의 23승과 비교를 하게 되면 10의 19는 만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분의 한 개꼴로 불순물을 넣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좀 감이 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러한 불순물을 섞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불순물을 넣는가?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이죠. 그러니까 13족 원소입니다.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등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불순물을 넣으면 양공이 많아지게 됩니다. 별표. 우리는 이를 P형 반도체, 양공을 우리가 positive hole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붕소는요. 붕소 중성 원자는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의 수가 3개입니다. 자, 그러면 붕소는 이웃한 규소의 전자들과 공유 결합을 하여서 원자과 전자의 수가 7개가 되어요. 7개라는 것은 8개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한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전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한 규소 원자로부터. 그러면 이쪽에 다시 전자의 빈자리가 생기고, 그 말은 다시 이웃한 규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또 이웃한 원자로부터 또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여러분. 지금 전자의 흐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흐름과 반대죠. 따라서 파란색으로 했는 것이 전류 방향이에요. 이게 전자 방향이 되겠고 얘가 전류 방향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이동을 따지는 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 빈자리가 전자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빈자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즉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즉 양공이 이동한 쪽으로 전류가 흘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공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양공을 내어주게 되면 전자를 받아들인 거니까 붕소는 음이온이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일 때 중성인데 전자를 받아들였으니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음이온을 갖게 된다. 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불순물인 붕소를 첨가한 P형 반도체에서 붕소는 공유결합에 필요한 원자과 전자가 한 개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자를 받아
음이온이 됩니다. 붕소는 음이온이 됩니다. 붕소에 전자를 제공한 인접원자는 전자가 이동한 빈자리에 양공 중요합니다. 양공이 생성되어서 다른 전자가 양공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양공이 이동하는 거니까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하나 나오는데 봅시다. 에너지 띠 이론으로 표현하면 붕소에 의해 삽입된 에너지 준위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이하여 원자과 띠의 양공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P형 반도체의 전자의 흐름을 에너지 띠로 해석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은 잠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프레젠테이션 준비했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이런 이제 14족 원소가 있어요. 14족 원소가 있는데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죠.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이 선이 마지막 준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14족 주소가 규칙적으로 모여서 고체를 이루어서 이러한 띠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13족이라는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 에너지 레벨은 독립된 원자에서의 에너지 레벨은 원자 핵의 전하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13족과 14족의 에너지 준위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를 14족의 고체에다가 13족을 얹은 거니까 에너지 띠 이론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즉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불순물 N을 새로 생긴, 그러니까 13족 원소에 의해 생긴 새로운 준위로 아주 작은 차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전이할 수 있어요. 위쪽으로 쉽게 전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래쪽에 양공이 생성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교과서를 봅시다. 그래서 이제 13족 원소에 의해 삽입된 에너지 준위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이하면 양공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주된 전하 나르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주된 입자가 양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P형 반도체를 봅시다. P형 반도체는, 그러니까 N형 반도체입니다. 방금까지 봤는 게 P형 반도체고요. N형 반도체는 P형 반도체의 반대라고 보면 돼요. 순수한 반도체에 이번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등 15족 원소를 도핑합니다. 그러면 전도 전자의 수가 많아지게 돼요. 이를 우리는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음수를 띄고 있으니까 음전을 띄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아까 전과 유사합니다. 인중성 원자 인은 15족이죠. 따라서 원자과 전자의 수가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인은 인접한 규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고도 5개니까 하나의 전자가 잉여 전자가 남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왜? 8개만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충분히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E는 양이온이 되겠죠. N형 반도체에서 E는 주변 원자와의 공유결합을 한 후에도 전자 한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인접 원자에 전자를 주고 양이온이 됩니다. E는 양이온이 됩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붕소는 음이온이 되었죠. 이번에 N형 반도체에서의 E는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분의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전하 나르게,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띠 이론으로 표현하면 나와 같이 인에 의해 삽입된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여 전도띠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자가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도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마찬가지예요. 14족 원소가 있는데 이 14족 원소가 규칙적으로 모여서 규소 순수 반도체가 됩니다. 그런데 규소 순수 반도체는 이렇게 틈이 넓어요. 틈이 넓은데 이때에 15족 원소를 불순물로 입힙니다. 자, 그러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분의 전자가 이 전도띠와의 갭이 작기 때문에 쉽게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전자는 전도띠에서 계속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단 말이죠. 불순물에 의해 삽입된 에너지 준위에서 불순물에 의해 삽입된 에너지 준위입니다. 됐습니까?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만 보고도 얘가 P형 반도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애초에 이 준위는 없었어요. 애초에 이 준위는 없는데 불순물이 도핑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준위가 생성된 거예요. 됐습니까? 새로운 준위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은 이 갭이 작아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띠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준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말은 아래쪽에는 양공이 생성되어서 양공이 주된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이 그림은 바로 P형 반도체 그림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불순물에 의해서 삽입된 준위가 전도띠 바로 아래 있죠. 그런데 전도띠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는 전도띠와의 갭이 적으니까 작은 열운동, 그러니까 상온에서 열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전도띠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겠죠. 전하 나르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N형 반도체입니다. 이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웠고요. 간단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5쪽 확인하기 봅시다. 고유 반도체와 비고유 반도체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고유 반도체는 안정적이어서 전류가 잘 안 흘러서 여기에 이 고유 반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섞는 거죠. 됐습니까? 자, 봅시다. 고유 반도체는 전도전자의 밀도가 낮아 전기 전도도가 낮습니다. 안정적이어서 이러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도핑하여서 전기 전도도를 증가시킨 것을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과서 어딜 펴보냐 하면요.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0쪽입니다. 불순물을 섞어서 전도성이 커진 반도체를 우리는 바로 비고유 반도체라고 합니다.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 원소를 섞게 되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작으니까 양공이 많아지죠. 양공, 파지티브니까 P형 반도체. 그 다음 15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5개니까 인접한 4개를 공유받으면 9개로서 8개가 안정적이니까 1개가 잉여로서 남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남아요.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니까 네거티브,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교과서 106쪽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